네. 이 사보타주가 신발에서 유래한 용어라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도시가 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린이라는 있습니다. 도시. 예. 3만 명, 4만 명에 다다른 그런 그 신발 장인들이 신발 장인들이 노동쟁의를 벌였거든요. 아.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쟁의 파업을 하게 됐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쟁의를 보고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그 미국의 그 시스템이 자기는 자랑스럽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인권을 중시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바로 경제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 한 수에서 경제 이야기 풀어주실 분은 스니커즈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을까라는 책을 쓰신 박상우 저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인디 록 밴드 그룹의 딕펑스라는 그룹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비바 청춘이라는 노래, 이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면은 그 경쾌한 멜로디 아마 금방 아실 텐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스니커즈,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스니커즈와 함께한 삶,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스니커즈와 사랑에 빠진 이유, 네.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은 발병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두를 많이 신고 미팅을 하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이제 제가 스니커즈를 만나면서 특히 이제 그 밑창이 좀 두껍고 예. 보건용 쿠션이 좋은 그런 신발을 만나면서 제가 치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적인 그런 측면에서 스니커즈와 사랑에 빠졌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니커즈의 전도사가 되셨네요. 자, 먼저 이 책, 이게 스니커즈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을까? 이런 운동화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니커즈라는 게. 근데 세상을 정복했다는 말이 참 묘하게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동시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스니커즈 사피엔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사실은 스니커즈와 함께 지난 300년을 살아왔다. 스니커즈 역사라는 게 한 300년 정도인데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도 궁금해요. 스니커즈 이전에는 어땠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제 책에 이제 고대에도 스니커즈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고대 스니커즈는 이제 쉽게 말해서 샌들입니다. 샌들. 예, 고대 그리스와 그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때 샌들이 정말 지금 모든 같은 사람들이 샌들인가요? 지금 같은 샌들하고 뭐 설계나 외관은 비슷한데요. 훨씬 단조롭고 신끈을 묶는 그런 그렇죠. 형태였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영화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 발목에다 이렇게 줄을 맞습니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창만 있는 신발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이 책에서 이제 스니커즈라는 게 무엇인가, 스니커즈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스니커즈 사피엔스란 말을 만드셨나라는 거를 5가지 스니커즈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그 문화적 수용성을 의미하는 포용성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이 5가지 특징과 함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다양성, 개방성, 그다음에 이제 포용성, 과학기술, 그다음에 인간성, 예. 이렇게 5가지로 스니커즈를 제가 이제 5가지 특징을 이제 묘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굉장히 많은 그 종류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이라는 거는 스니커즈가 구두의 영역까지 침범이 돼 있고요. 네. 구두가 또 스니커즈화된 그런 서로 경우도 융합하는 그런 맞습니다. 형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이 지금 이제 스니커즈를 자기네 그 판매 매장에 가장 앞에다 내세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개방성이 좀 강조가 되고요. 포용성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길거리 문화. 우리가 이제 스케이트보드 신발이라든지 또 뭐 그래피티 힙합 뮤지션들하고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스니커즈 문화의 아이콘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측면은 소위 이제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성이라는 거는 제가 스니커즈는 민주화를 이끌어낸 신발이다. 그 보통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스니커즈를 신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신발이 되었다. 이런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고대나 중세까지 신발을 신은 자와 신지 못한 자, 이것이 바로 신분 차이를 설명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흔히 노예들은 아예 신발이 없었고, 예. 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돌이켜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운동화 신는 거 쉽지 않았죠. 고무신이었고 그 전에는 뭐 심지어 뭐 집신도 있었고 뭐 그랬죠. 특히 그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미국 그 독립전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신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부분 보니까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제 디자이너들, 이제 브랜드 쪽에 디자이너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들도 그 스니커즈가 태동하게 됐던 그 시기 또 그 이전의 시기들을 인문학적으로 많이 성찰을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한테 배운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공부하게 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 디자인가 단순히 뭐 디자인 이렇게 그림 잘 그려가지고 예, 예. 신발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거, 예. 철학적인 거 이런 걸 예. 공부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시대의 사건들까지 그 연도까지 찾아서 공부를 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그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이 신발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바로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당 그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 그림이 여기 주인공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예. 신발을 신었냐 신지 않았느냐를 갖고서 그들의 철학하고 이게 대비를 하셨어요. 예, 이것도 예, 설명해 주시죠. 이데아를 표방했던 이데아를 설법했던 플라톤은 맨발이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하늘 쳐다보고 있는 또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의 철학 자체가 만물박사 현실적인 거를 많이 들여다본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스니커즈 샌들을 신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플라톤 경우에는 아마 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달리 이데아만 바라보다 보면 달병이 나지 않느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달리요. 이데아가 중요한데 신발 따위야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그래서 땅을 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 고대 이렇게 보면 신발과 전쟁을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흔히 잘 아는 로마 군단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1차 세계 대전이 또 신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거 좀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쟁이 인류 역사에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지만 네. 또 인류의 기술적인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킨 그런 계기도 많이 가져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아주 극단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혁신이나 기술 발전이 아주 예.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칼리가라고 하는 고대 스니커즈라고 제가 표현한 그 밑창에 사실은 아주 딱딱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을 보호하면서도 적군에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된 것이 오늘날 클릿이라고 하는 축구화라든지 육산 선수들이 클릿이라고 하는 돌기가 신발 밑창에 도자 인도하고 영향을 줬거든요. 또 나폴레옹 시대라든지 또 워털루 전쟁에서 우리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제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웰링턴 부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거를 통해서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신발을 신기고 그 어려운 전장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이제 많이 고민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차 대전을 참모전쟁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참호 속에서 그냥 예. 배치했죠. 그때 이제 연합군에서 7만 7천 명의 사상자가 그 참호병이라고 하는데 이 신발이 너무 습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 신발에 대한 그 과학 기술적인 그 발전이 절실하게 요구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아웃도어 신발에 많이 그 적용이 되는 고아텍스라든지 또 그 바이브람이라고 해서 그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흔히 이제 그 노동자가 고용주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동쟁의 수단 중에 태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사보타주라고 하는 거. 네. 이 사보타주가 신발에서 유래한 용어라며요. 또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도시가 지금 보스턴 외곽 쪽에 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린이란 있습니다. 도시. 예. 그 도시에서 3만 명, 4만 명에 다다른 그런 그 신발 장인들이 신발 장인들이 노동쟁의를 벌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발 장인들이 그 전에는 말하자면 장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이 지위가 있었다 그러면 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노동자로 또 전락해버린 그런 또 시대가 돼버렸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신발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도 수혜도 가졌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처참한 그런 그렇죠. 삶의 질곡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쟁이 파업을 하게 됐는데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이 쟁의를 보고선
이런 노동자들의 파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그 미국의 그 시스템이 자기는 자랑스럽다까지 이렇게 그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것이 오늘날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인권을 중시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앞서 이제 그 스니커즈로 철학이 있는 신발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생존 도구에서 인류를 설명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도 인류는 스니커즈로 계속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패션의 사피언스인 것 같아요. 그 의류처럼 우리가 패션을 즐기는 한 스니커즈는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이는데 의류하고 좀 다른 점이 스니커즈는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인체공학적으로 건강적으로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의류보다도 스니커즈의 그 생명력이 더 질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스니커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름한 편안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까지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 빨리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운동화는 빨아서 신는 거다 아니면 더러운 대로 그냥 계속 신는 거다. 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뭐 빈티지도 있고 레트로도 있고 뭐 약간 좀 뭐 오염이 좀 묻은 것 같은 그런 거 루킹은 좋지만 네. 첫 번째 건강상 건강상 위생상. 예 네. 위생상 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유일하게 어떤 신발 중에서 낡아도 멋있는 게 바로 스니커즈 아닌가 예 생각도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스니커즈 리셀 시장이 아주 그 커지고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일부 스니커즈는 뭐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이걸 갖고 있는 게 부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사실 스니커즈의 어떤 민주적인 이미지, 대중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인간적인 이미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림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그 어떤 뭐 부의 상징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오는 또 소외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 좋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옛날 우표를 수집하듯이 스니커즈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니까 예, 또 예, 그런 점에서 또 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네요. 예, 예. 자, 스니커즈 하면은 이제 또 그 하나의 몇 번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화가 저는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유명 배우 아주 좋아하는 배우들이 신고 나오면 그것이 아주 유명해지는 그런 사례들, 예. 그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는데 한번 좀 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독자분들 만나면은 꼭 그 사례를 하나 드는 것이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키는 신발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위대한 스포츠 정신, 그것을 말하자면 마케팅 판매하는 예, 회사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포레스트 검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IQ 80 정도 되는 예. 그 주인공이 달리기를 이제 그냥 배우게 계속 되죠. 뛰죠. 그냥 예, 계속 예, 예. 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친구였고 나중에 아내가 되는 제니가 나이키의 그 코르테즈, 나이키의 원조격이 되는 코르테즈 모델을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계속 뛰고 또 3년 동안 제니하고 헤어진 다음에 예. 3년 동안 뛰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영화에 2시간 빠져 있는 관객들은 지치지 않고 뛰는 그 나이키의 정신을 그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화와 스니커즈의 만남 참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죠.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여기 뭐 다른 영화를 보시더라도 저 신발 뭐 신었나, 스니커즈 뭐 신었나 이걸 유심히 보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를 빼놓을 수 없어요. 아까 잠시 얘기하셨지만은 프리젠테이션 할 때 터틀넥, 검은색 터틀넥 티셔츠에 청바지에 뉴발란스 스니커즈를 신고 나와요. 그게 하나의 상징처럼 되다 보니까 예. 뭐 뉴발란스는 뭐 그 잡스를 광고 모델로 고용하지 않았어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는데 잡스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저 일론 머스크라든지 예, 예. 저커버그라든지 예, 뭐 예. 이런 실리콘밸리의 IT 그 빅테크의 CEO들이 대거 아무튼 스니커즈를 신고 다니는 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그런 패션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빳빳하게 정장에다 구두와 뭐 이렇게 신고 나오면은 대중과 소통이 상당히 그렇죠. 좀. 근데 그 생길 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우리 돈으로 조 단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
대중들 젊은이들이나 내가 신은 신발이나 똑같다. 뭐 예, 이런 예. 거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월가라든지 우리나라 그 여의도 뭐 은행원들 보면은 정장이 기본적으로 그 드레스 코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근데 반면에 그 판교밸리라든지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면 아주 복장이 자유로워요. 어떻게 예, 보면 창의성이라는 게 자유로운 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자유로운 복장을 입었는데 밑에다가 이런 구두를 신으면 그것도 또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더 말씀하셨습니다. 스니커즈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우리나라 신발 산업, 과거 이제 그 저임금 시절의 경공업 산업으로서 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을까? 이게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 근본에는 저는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이 좀 없었지 않냐 그런 스토리를 생각이 만들어낼 필요가 예 있어요. 스토리텔링 측면도 그렇고 용기와 동기부여를 주는 어떤 그런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그 글로벌 시장의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브랜드를 좀 어필을 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문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